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에서는 배열의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배열의 선언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자바에서 객체로 선언하는 방법을 아마 배웠을 텐데, C에서의 선언하는 방법하고 자바에서 선언하는 방법을 두 가지 다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열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왜 필요한지는 이 책에서 설명 안 하고 있지만, 그걸 알고 계시죠? 이제 동일한 변수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성적이 가장 이제 기본적이죠. 그쵸? 50명 학생을 배열이 0부터 49에 이제 저장하는 게 낫지, 그거를 이제 50개의 변수를 새로 선언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나중에 배열의 값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엘리먼트라고 하는데요. 더하기를 하고 이제 곱하기를 하고 나누기를 할 때 배열의 첨자, 여기서 이제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가장 이제 유용하게 이제 쓸 수 있기 때문에, 동일 반복적인 데이터를 서로 다른 변수를 활용하게 되면 컴퓨터 메모리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배열은 이제 어느 언어이든지 다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정의를 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열은 이제 1차원 배열하고 2차원, 3차원 뭐 다 가능한데요. 보통 이제 2차원 배열까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배열이라고 하는 건 어레이라고 하죠. 여러 데이터 값을 저장하는 공간을 저희들이 배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소가 인덱스, 원소는 엘리먼트고요. 인덱스는 이제 영어로 인덱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국말로 이제 첨자, 원소 값, 원소는 이제 데이터 값,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첨자가 0부터 시작되죠. 마찬가지로 자바나 C처럼 0부터, 그러니까 10개다 그러면 인덱스가 10인 거는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0부터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0부터 9까지 10개.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10개예요. 하지만 인덱스는 0부터 9까지만 쓰는 거죠. 인덱스가 10인 경우는 이제 쓰면 안 되는 거죠. 10개인 경우는. 그래서 배열의 크기는 10이고 인덱스는 0부터 9까지. 그래서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값, 그 A부터 J까지. 그래서 요 변수 배열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열의 이제 알파벳이다 그러면 알파벳 0은 A고, 알파벳 1은 B고, 알파벳 2는 C고, 이런 식으로 배열명과 인덱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원수에 있는 값을 저장을 하거나 출력을 하거나 더하기 빼기 할 때 값을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배열을 생성하거나 이제 활용하는 방법은 몇 가지. 리터럴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소 방법, 그 다음에 객체 방법. 세 가지 정도를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요렇게 이제 값을 아예 변수 배열명에다가 이제 저장하는 걸 리터럴 방법이라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순서대로, 이런 뜻인데, 예를 들어서 변수 var, 배열명을 ct라는 배열명을 쓴 거죠. 이제 요 대괄호를 써서 첨자에 해당되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CT0은 서울, CT1은 부산, CT2는 인천. 배열의 크기는 3이죠. 그래서 ct.length라는 게 요 밑에서 보이잖아요. ct.length는 ct가 여기서도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배열을 객체로 이제 인지를 해요. 그래서 ct.length라는 말은 ct의 배열의 크기,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3이 되겠죠. 3. 그래서 어떤 ct. 그 다음에 이름에 갈로 열고 닫고 하는 어떤 함수 형태는 메소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바에서 쓰죠. 자바. C에서는 이제 그렇게 안 쓰는데, 자바에서 ct.length 이거는 이제 속성. 그다음에 length 갈로 열고 닫고가 혹시 있다면, 다른 게 이제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ct의 슬라이스 갈로 열고 닫고 잘라라 이런 얘기죠. 배열의 크기를, 배열의 어떤 원소 요소를 슬라이스 해라. 이런 메소드, 이따가 이제 메소드로 배울 텐데, 메소드가 이제 갈로 열고 닫고가 있는 거예요. 함수 형태.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순서대로 이렇게 선언을 하는 방법이 리터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펑션을 앞에서 배웠죠. print ar라는 함수명을 variable i가 0부터 시작이 돼요. 자, i는 작다죠. ct.length가 3이죠. 3. 배열의 크기가 2가 아니에요. 3이에요. 3. 그래서 작을 때까지니까 0, 1, 2까지만 수행이 되죠. 그렇죠? 3인 경우는 ct.length가 3이니까 작은 게 아니잖아요. 참이 아니니까 이제 i가 3일 때 벗어나는데 출력이 되는 건 i는 0, 1, 2. 즉 ct0은 서울, ct1은 부산, ct2는 인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펑션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저희들이 사용법을 말씀을 드렸죠. 그 방법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념해야 될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명어 이제 이렇게 각각의 값을 순서대로 선언을 할 때 순서대로 첨자 순서대로 저장이 된다. 0부터 시작을 한다. 1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0부터 0, 1, 2. 단 배열의 크기는 3이다. 3의 첨자가 갖고 있는 데는 ct3에는 어떠한 원소 값도 저장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걸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앞에 있는 것처럼 값을 이제 넣지 않고 선언만 했다가 값을 0, 1, 2, 3, 4 이렇게 크기를 이제 잘 모를 때 크기를 임의대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5를 넣으면 다시 5로 인지를 하는 거고 메모리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1, 2, 3, 4는 배열의 크기는 5라는 거죠. 5. 그래서 ct.length는 5예요. 5.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서울, 부산, 인천, 목포, 세종,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저장이 돼 있는 거고 똑같이 이제 출력하는 거는 앞에서 있는 것처럼 function이라는 키워드로 함수를 이제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variable i를 선언을 해서 0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니까 i가 5일 때까지인데 5일 때는 수행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5가 5보다 작은 건 아니니까 그렇죠? 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복문에 사용해서 조건식이 참일 때까지만 수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걸 유념해서 확인하시면 반복문이 0부터 왜 4까지만 수행이 되고 5일 때는 수행이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을 다시 한번 갖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객체지향적 개념.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얘기를 이제 하고요. 객체지향적 개념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이제 이따가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타입을 동일한 배열명에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에요. 자바나 C에서는 이게 불가능하죠. 인티저 ARR이면 인티저 값만 저장을 해야 되고, 스트링이다 그러면 스트링 저장해야 되고, 캐릭터다 그러면 캐릭터, 더블이다 그러면 더블, 플로트다 그러면 플로트. 근데 여기서처럼 여기 자바스크립트는 VAR이라는 게 데이터 타입을 정의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X는 5고 ARR이라는 배열이죠. 아까 앞에 있는 리터럴 방법대로 정의를 해가지고 처음엔 100이에요. 이게 더블 따옴표, 큰 따옴표가 없기 때문에 숫자로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더블 따옴표, 서울, 그 다음에 true라는 불리한 값, x라는 게 여기서 5니까 5, 숫자 5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RR 0에는 100, ARR 1에는 서울, ARR 2에는 true, ARR 3에는 5가 저장이 되고 배열의 크기는 4가 되는 거죠. ARR.length가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유연한 데이터 형태를 동일한 배열명의 리터럴 형식이 됐던 아니면 아까 순서대로 생성하는 방법을 쓰든지 간에 이러한 형식의 배열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열에다가 학생명, 그 다음에 학생의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배열 하나로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기존의 방법을 쓰려고 그러면 이제 학생의 이름은 텍스트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변수와 숫자, 성적은 숫자일 테니까 를 이제 따로 선언해서 쓰는
2차원 배열로 쓰든지 간에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타입을 가진 데이터형의 저장이 가능을 하고 그 선언하는 방법은 리터럴과 그 어떤 그 순서적인 저장 생성 방법과 아마 객체 지향적 개념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연하게 쓸 수가 있죠. 하지만 여전히 그 배열 이름점 랭스라고 하는 거는 그 개념이 똑같고 항상 첨자 인덱스는 0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유념해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객체 그 자바에서 이렇게 쓰죠. C에서는 이제 이렇게 안 쓰는데 var 배열명을 앞에다가 두고요. new라는 키워드를 써서 그 array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또 씁니다. 그래서 new array. 이게 배열의 객체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배열을 하나의 객체로 인지를 해요. 그래서 그 객체 지향적 접근을 배열에서 쓰고 있다. 예제를 보면 아까 앞에 있었던 거를 그 객체로 선언하면 var city는 new array 서울, 부산, 인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배열명은 city예요. 그래서 이제 키워드는 new와 array죠. 그러니까 new array는 동일하게 써야 돼요. 배열명은 이제 여러분들이 선언해서 쓰면 되고 배열명도 변수명을 지정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그런 제약사항을 지키시면 됩니다. 펑션 해가지고 함수를 썼죠. 0부터 city.length라고 하는 거 위에서 보면 3개잖아요. 3. i는 3까지 수행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출력되는 거는 i는 0, 1, 2. 서울, 부산, 인천. 그래서 순서대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가지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죠. 배열을. 첫 번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터럴. var 배열명은 대괄호. 그게 이제 생성해서 순서대로 쓸 수도 있고 그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 안에 있는 데이터형이 각각의 원소들이 동일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요 객체 지향적 그 객체로 생성하는 방법 var 배열명은 new array 대괄호가 아니라 그 다음에 중괄호 소괄호 이렇게 해서 그 각각에 있는 원소 값이 순서대로 정리가 된다. 그리고 리터럴리 식으로 저장되는 건 똑같은 개념이고 배열의 크기도 똑같은 개념이고 그 배열의 크기에 해당하는 값은 첨자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걸 유념해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몇 가지 연산자와 메소드 이걸 좀 살펴볼게요. 이제 그 타입 오브라는 건 저희들이 앞에서 그 자바스크립트 문법 할 때도 배웠죠. 그 변수의 타입이 뭐냐? 이것도 변수명의 타입이 뭐냐? 이러면 얘는 그 어떤 인티저나 뭐 더블이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객체로 나와요. 객체. 오브젝트다 이런 얘기예요. 배열명은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자바와 마찬가지로 오브젝트, 즉 객체로 인지를 하고 있다. 다시 한번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array의 array.isArray city라고 하는 거 array는 이제 배열명이 되겠고요. 그 isArray라는 메소드를 쓰게 되면 이제 배열명은 city가 되겠네요. 참 죄송합니다. array.isArray 안에 이 배열명을 넣으면 요게 그 city가 배열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불리한 값이 돼요. 배열이면 true 아니면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array.isArray라고 하는 건 array의 클래스 객체의 isArray라는 메소드를 불러서 city라는 인자 아규먼트를 넘기는 거예요. 우리가 펑션에서 쓰던 개념하고 똑같죠. city라는 배열명이 array냐? array면 true 아니면 false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instance of라고 이제 그 연산자를 쓸 수도 있어요. 그 배열명이 instance of array냐? array면 true 아니면 false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아까 앞에 있었던 type of 그다음 array is array 그 배열명
그 다음에 instance of의 연산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 배열명에 대해서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를 좀 확인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varct는 new array. 객체 저장, 객체로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 사용하고 있죠. ct라는 배열명은 new array죠. 그 array라는 객체로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ct0에는 서울, ct1에는 부산, ct2에는 인천이 저장이 되어 있고 배열의 크기 ct.length는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펑션을 들여다봤더니 if ct라는 배열명이 array입니까? 라고 하는 연산자 instance of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값은 ct instance of array라고 하는 값은 true 아니면 false 값을 가지고 원래 if라는 갈로의 그 소갈로 안에 있는 거는 조건이 참인 경우만 중갈로에 있는 걸 수행이 되고 아니면 yes라는 거로 이제 수행이 되죠. 요게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그 제어문이 if문이 수행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참인 경우 현재는 ct가 array잖아요. 그게 참이죠. 그래서 배열 객체가 생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처음에 출력이 되고 이게 만약 ct가 배열이 아니면 이제 그 다음 yes가 이제 출력이 되겠죠. 이게 배열 객체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고 일단 참이기 때문에 i가 변수가 0부터 ct.length가 3인데 3일 때 수행이 안 되고 0, 1, 2가 수행이 돼서 순서대로 ct0은 서울, ct1은 부산, ct2는 인천 이렇게 출력이 되고 if문이 종료가 되겠죠. 그래서 yes는 수행이 안 되는 거니까 참인 경우냐 거짓인 경우냐 둘 중에 하나만 수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 else 이유는 수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ct instance of array라는 게 이제 그 불리한 값을 가지죠. 참 아니면 거짓. 그래서 true이기 때문에 첫 번째 수행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print arr로 인해서 이제 오른쪽과 같이 수행이 되는 거고요. 함수를 호출을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과가 ct 변수 타입, type of ct라는 연산자, type of. 이게 ct가 그 array이면 object라는 값을 가지죠. 그래서 객체, object라고 출력이 되는. ct는 그 object로구나, 또 그 배열이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rray.isArray 갈로 열고 ct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메소드를 쓴 거죠. array라는 그 클래스에 isArray라는 그 메소드를 불러가지고 인수를 배열명 ct를 넘겼어요. 그럼 얘도 true 아니면 false 그 불리한 값을 가진다 그랬죠. 그래서 ct라는 게 현재 그 배열이기 때문에 이게 true 값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의 객체 확인 결과는 true입니다. 라고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그 ct가 배열명이 아닌 경우는, 배열이 아닌 경우는 위에 서 있는 것처럼 객체로 선언을 하든지 간에 어떤 리터럴리 하든지 순서대로 정의를 하든지 그 배열이 아닌 경우는 얘가 false라는 걸로 출력이 되겠죠. 근데 현재는 이제 그 ct가 배열이기 때문에 true라는 값으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2차원 배열은 3교시 때 이제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메소드의 사용법 여기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isArray라는 메소드의 사용법을 말씀을 설명 안 하고 쓰긴 했지만 어쨌든 클래스 이름 상속받은 객체점 이름점 메소드 갈로 열고 닫고 요거는 이제 자바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했었던 문법적인 방법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그 개점을 그대로 이제 그 이해를 하시면 되고, 배열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선언하는 방법 세 가지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확인을 좀 해보시고, 반드시 타이핑을 하고 코딩을 해서 책에 있는 거 예제를 반드시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정리하면 리터럴리 하는 건 varct는 대괄호로,
쓰고 순서대로 literally. 그 다음에 생성하는 방법은 순서대로 배열명과 인덱스를 넣어서 값을 저장을 하셔도 되고 그 전에 city라는 것처럼 배열명은 그 배열이다라고 대괄호로 써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var 배열명은 new array라는 키워드를 쓰고 여기서는 이제 소괄호로 그 안에 있는 값을 정의를 해서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체 지향적 방법, 객체 저장 방법에서 new array하고 괄호에다가 안 하고 순서대로 뭐 CT0, 1, 2, 3, 4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생성적인 방법을 선언할 때 var, CT 이렇게 해도 되고 new array라는 키워드를 써서 이제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만의 장점, 그 안에 있는 데이터의 타입이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랬죠. 그 자연수, 정수, 실수, 그 다음에 뭐 문자, 그 다음에 true, false, 그 다음에 변수명 같은 것도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를 동일한 배열명 하나로 가져갈 수가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다. 이게 신화자바에서는 2차원 배열을 쓰든지 다른 배열명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좀 해결을 좀 했고요. 파이썬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제 하죠.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저장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따가 메소드를 다른 거를 좀 살펴볼 텐데 그 전에 타입 오브라는 연산자를 이제 배웠지만 어쨌든 타입 오브 변수명 그 배열명을 하면 오브젝트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다. 인스턴스 오브도 배열명 인스턴스 오브 어레이라고 하게 되면 그놈이 이제 어떠한 false 아니면 true 값을 가진다. 라는 걸 이제 잊어버리지 마시고 세 가지의 활용을 하는 배열에서 사용되는 어떤 연산자와 메소드는 반드시 유념해서 알아두시고 배열명 사용하는 방법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